박정희 전 대통령의 5 식구가 살았던 서울 중구 신당동 가옥은 2015년 3월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마당 한켠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내외의 실물 크기의 사진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응접실과 탁자 등을 그대로 재현한 신당동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육군 준장이었던 1958년 5월부터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1961년까지 살던 곳인데요. 이사 온 뒤 7개월 만에 아들 박지만 씨를 낳고 이어 소장으로 진급해 가족들끼리 좋은 집터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며 국토는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극심한 굶주림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유당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 등으로 정치 사회적 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4.19 혁명에 의해 자유당이 붕괴되고 민주당 정부가 출현했지만 민주당의 무능은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 주도로 군인들이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하고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5.16 혁명이었습니다. 새벽, 그것은 바로 이 혁명의 목적을 상징하는 시각이다. 민족의 여명, 국가의 새아침, 김포의 혁명 가도를 밟으며 본인은 밝아오는 오늘의 아침을, 그리고 그 태양을 마음속으로 가득히 그리고 있었다. 그때 앞서가고 뒤따르던 혁명 동지들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30대의 청춘을 민족에 걸고 오직 한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던 저들 모습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노모와 노부가 계시지 않는가? 아니, 인생의 꽃으로 아직 열매조차 맺지 않은 청춘이었다. 눈물 겹도록 성스러운 인간상이었다.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본인은 그 강물이 어제 흐르지 않던 새 물길이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묵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역사는 저렇듯 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어길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요 교훈이 아닌가.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 주도로 군인들이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하고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5.16 혁명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서법, 3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적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 손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5.16 혁명 이후 새로 등장한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 경제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해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고 부정치 세력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 사회악 일소, 부패 공무원 처벌, 농가 고리치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해 나갑니다. 조국 재건을 앞당긴 5.16 혁명. 그것은 정치적 불신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자 조국 근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성실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조국을 지키려는 근한 정성이 넘쳐서 혁명의 깃발이 됐다.
5.16 혁명 이후 새로 등장한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 경제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해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고 부정치 세력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 서해약 일소, 부패 공무원 처벌, 농가 고리치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해 나갑니다. 조국 재건을 앞당긴 5.16 혁명. 그것은 정치적 불신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자 조국 근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1979년 청와대를 떠나 아버지 영정을 들고 신당동 집으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 이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국내 기자뿐 아니라 미국 MBC 등 외국 보도진까지 몰려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 고유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 청와대에 머물던 시절에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집을 찾아와 둘러보곤 했다는데요. 50년 가까운 세월의 흐름에 질법도 한 집이었지만 도색과 복원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5.16 군사혁명의 산실로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사의 현장인 이곳은 2008년 등록문화재 제412호로 지정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입니다. 생가. 여기가 1958년도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유경수 여사가 수리를 직접 맡겼다고 합니다. 그때 5.16 혁명을 계획하던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 문,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죠. 여기 문이 5.16 혁명을 계획하던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매일같이 드나들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 마당이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마당이 이쁘게 있는데 이 마당이 바로 유경수 여사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가꿨던 이 마당 정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실제 크기를 이렇게 복원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셨을 때 이 정도 키가 된다. 이렇게라도 옆에 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이 바로 리빙룸, 응접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손님들을 응접할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탁자에서 뭐 물건을 놓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역사가 서려져 있는 공간인데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장군들이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당시에 그때 대한민국 장군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의 이 응접실. 여기 선반 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형과 미술품이 놓여 있네요. 저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의 사랑과 지식을 나눴던 안방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느 평범한 집의 안방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특히나 더 뜨는 건 유경수 여사님의 재봉틀과 그리고 간식거리들이 있는데요. 유경수 여사님은 실제로 영부인 생활을 하시면서까지 손수, 이렇게 아이들의 옷이나 본인의 옷가지를 직접 제공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접 살림을 꾸려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재봉틀과 반지꼬리가 유경수 여사님의 그 따뜻한 어머니,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정말 최적의 그런 가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 정말 소박한 안전뱅이 화장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경수 여사님께서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명문가의 자식으로 이렇게 시집을 오셨다고 하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꽤나 생활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진 생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알뜰함과 소박함으로 이런 부인의 삶을 이어나간 유경수 여사님의 그런 모습을 이 시대의 여성들과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아내들이 많이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거울은 오늘날의 결혼 문화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혼 선물로 박정희 대통령님이 선물을 하셨던 그런 작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혼 선물까지도 굉장히 소박함과 소탈함을 느껴나고 인간적인 면모가 도드라지는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의 안방에 와보니 부부의 결말을 겪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집을 다시 찾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명준 대표님이 계신 곳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리고 삼남매가 생활을 했던 자녀방입니다. 굉장히 자그마한 규모지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장충초등학교를 재학하실 때 배웠던 교과서들과 필기류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사용을 하셨던 서재 공간입니다.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군복이 인상적인데요. 이 군복은 긴급 상황 시에 바로 입고 나갈 수 있는 군복이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책상에서 항상 라디오로 뉴스를 들으시면서 메모와 집필을 하셨던 공간이 바로 이 서재입니다. 이 서재에서 이 라디오 보이시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메모와 집필을 하시면서 그리고 재떨이도 있네요. 네. 그러면서 긴급 상황 시에는 바로 군복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의 사무 공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곳에서 5.16 혁명과 대한민국의 수많은 역사들이 상상으로 떠올라지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집필하셨던 그런 공간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위용감이 약간 느껴지게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탄탄한 이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영상실로 개조된 옛 부엌의 터입니다. 이런 형태의 부엌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을 보시면 노란색 라인으로 부엌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엌과 그리고 식당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손님이 오시면은 이곳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진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경수 여사님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께서 여기서 어떤 음식을 하셨을지 내심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저희가 박정희 생가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는 어떤 시민분들을 또 만나게 되셔가지고 저희가 간략하게 인터뷰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박정희 생가에 오시게 되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중구 쪽에 네. 제가 송파 쪽에 사는데 중구 네. 쪽에 한 번도 안 와서 이쪽에 네. 마을 동네 구경 탐방식으로 네.
왔다가 여기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가 있다고 해서 우연히 방문하게 됐어요. 아, 정말요?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네, 여기 왔는데 이제 저희 딸이 옆에서 여기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였다고 해서 그래 이러면서 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어쨌든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네. 대통령이었을 대통령이었을 때니까 네네. 그때 이제 어떤 대통령님 살아계실 때 TV에서 봤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시대에 있는 이런 물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이렇게 썼던 크레파스나 아니면 또 색연필 뭐 이런 걸 보면서 예, 어렸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합니다. 저는 되게 올드하게 느껴진 하는데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썼던 물품이고 되게 반가워 하셔가지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살았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이랬구나. 그리고 저기 밖에 있는 영상도 보면서 저한테는 되게 엄청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엄마가 되게 그때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네. 대통령이셨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나 네. 그런 건 어떤가요? 네. 그때 뉴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듣고 아니면 뉴스를 볼 때 네. 대통령님 나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새마을운동하는 막 그런 영상들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침 되면 그 TV 틀면은 그 새마을운동 노래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새벽 종이 울려는 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도 네. 기억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을 소풍 가는 날 네. 대통령님이 서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요? 네네. 저 중학교 1학년 때 소풍 가려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날 막 이렇게 소풍 가는 것 때문에 되게 막 설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풍 간다고 이렇게 배낭 메고 딱 가는데 이제 그 TV 뉴스에 라디오였었나? 아무튼 뉴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그 뉴스를 듣고 저희 엄마가 너무 이제 굉장히 놀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셨다고. 예, 맞아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많이 이렇게 그 진짜 완전 획기적으로 되게 국민들을 잘 살 수 있었게끔 그렇게 개발을 많이 하셨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주변에 저희 이제 뭐 엄마나 아니면 언니들이나 이런 지인분 옆에 이렇게 같이 살았던 분들도 다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쵸. 그 인식, 네. 느낌, 네.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네. 정치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좋은 긍정적인 잘 하고 계신다는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서거했다는 얘기 뉴스 듣고 정말 슬펐죠. 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네. 마음이 너무 참 안 좋고 지금 살아 계셨어도 살아 계실 나이인데 돌아가신 거에 정말 너무 그 슬픈 애도의 마음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이 박정희 생가에 대해서 한번 와보시라는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우연히 여기 신당동 저희 딸이랑 같이 이렇게 동네 구경하러 왔어요. 사실 이렇게 여기 날씨도 좋고 해서 구경하러 왔다가 우연히 여기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제 전 사셨던 생가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근대화 역사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생생한 생동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안에 가옥 전체를 둘러보면서, 되게, 어렸을 때 저 살았던 그런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렇게 살았었었지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주방이라든가 이런 가구 어떤 그런 느낌들도 되게 이렇게 어렸을 때 고전적인 역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애도의 마음이 생기고
앞으로 우리가 또 대통령님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게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감사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뜻있는 오늘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정희 생가를 찾아오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참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네네. 아니 뭐 평소에 뭐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사실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네. 뭐 공과 사가 있겠지만 네네. 어느 특정 부분만 막 크게 강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네네. 분명히 뭐 우리나라 발전에 그래도 크게 기여하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 네.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이고 해서 네. 여기 와이프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러면은 여기가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뭐 그냥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마지막 예. 방이랑 예. 뭐 그런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래도 술을 누리고 그래도 이렇게 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죠. 여기가 또 이런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출발하시기 직전에 이제 부하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출발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유경수 여사님께서 우리 그녀의 딸 박근혜 숙제를 좀 도와주고 가라. 그런데 사실 5.16 혁명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이제 하는 건데 잘못되면은 목숨을 잃는 것이고 성공하면은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 순간에서 자기 딸의 숙제를 도와주고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유경수 여사의 말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숙제를 도와주고 갔다라는 일화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몰랐어요. 그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이제 딸 가진 네. 아빠 입장으로서 네. 굉장히 딸의 숙제를 강조하시는구나 거사를 앞두고서 그래도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있고 뭐 과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면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사실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네네. 너무 다만 강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공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잘 조명돼서 어떤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그 가치를 뭐 현대적으로 맞게 잘 살렸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신기해요. 어떤 부분이 신기했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넓고 좋은 집.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좀 집이 좀 괜찮아 보이나요? 네. 그리고 여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모님 따라서 온 거예요? 엄마가 토요일에 활동을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인터넷 둘러보다가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인터넷에 둘러보다가 여기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왔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박정희 TV라고 유튜브 있으니까 그거 구독해서 봐주세요. 네, 저희가 박정희 생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여기 관람 오신 시민분도 만나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땐 조금 올드해 보이는 이런 집 안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났구나,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계획되고 실행이 됐었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였었던 장군들도 여기에 많이 오고 이 안에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이구나. 정말 그런 약간 벅차오르는 느낌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생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저서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거기에 묘사된 바로는 굉장히 이 살림살이가 허름하고 굉장히 정말 소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관람을 위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보수도 해놓고 해서 허름한 느낌은 비교적 덜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허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신 박정희 대통령님을 보면서 정말 천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대에 혁명적으로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헌신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인 유경수 여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집에서 이렇게 시대적 혁명을 이뤄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너무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네. 이걸 시청해주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박정희 생각 꼭 한번 와주셔서 그 당시의 생각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